돈 내고 시공자가 되려 하는 사람들, 이게 아까 말씀하셨던 그렇죠. 같은 얘기인 거고. 근데 이거 맡기는 게 맞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시공에 대해서 공부를 하실 거나 준비를 하시려면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하지 마라가 아니에요. 할 걸 먼저 하고 네. 네, 그러고 난 다음에 시공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는 게 맞는 거다. 네. 저 같은 게으른 사람들은 어떤 현상을 일으키냐 하면 전문가를 만나잖아요. 네. 그럼 그분이 아는 걸 다 쏟아놓을 때까지 질문하는 나쁜 버릇이 있어요. 아주 훌륭한 거. 그게 낫습니까, 도리어? 네. 그럼 그렇게 계속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위트홈은 시장에서 팔리지 않는다. 팔지 네. 않는다. 팔지 않는다. 네. 그러니까 스스로 내가 만들어야 된다. 디자인할 수밖에 없다. 그렇죠. 제가 왜 시장에서 팔리지 않는다라고 읽었느냐 하면 내 스위트홈과 그의 스위트홈이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다릅니다. 내가 집을 지어놨을 때 그걸 누구한테 팔라 그랬을 때 그 사람한테 안 맞으니까 네.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으로 생각하면 다른 분이 지어놓은 집에 대해서 내가 평가할 필요도 없는 거네요. 그렇죠. 그분의 스위트홈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간혹 제가 이렇게 스위트홈에 대해서 그리고 맞춤 설계 아니면 뭐 커스터마이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간혹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럼 그렇게 철저하게 우리 가족에 맞추면 사람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네. 나중에 팔 때 문제가 되지 않느냐라고 우려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자신 있게 말씀을 드려요. 기웁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절대 다수의 펜트하우스라고 하는 곳은 누구나 대한민국 국민들이 선망하는 공간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단순히 선망하는 이유가 비싸기 때문일까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네, 뷰가 좋거나 뭐. 뷰가 좋거나 네. 많은 분들이 원하는 공간 그쵸. 내지는 주위 환경이 갖춰졌기 때문일 거거든요. 자, 그러면 방금 아까 말씀드렸던 스위트홈을 철저하게 우리 가족이 맞췄다면 그럼 우리 가족들은 어벤져스라서 굉장히 특이한 사람들이냐? 그렇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렇죠. 네. 맞네요. 네, 대한민국 대부분의 아빠가 원하는 공간은 대부분의 아빠가 원하게 돼 있어요. 대부분의 엄마가 원하는 공간은 대부분의 엄마들도 원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의 일반화는 가능하고 거기서 어느 정도의 뭐라 그러나 인테리어 수준이나 아니면 작은 부분을 손을 봐서 개인화시킬 수도 있는 경우들도 많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나요? 그것보다는 더 적절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역시 비유가 틀렸어요. 아파트처럼 짜여진 공간에 살다 보니 이러한 공간이 아니라 내가 가지는 공간이 모양이 다르면 굉장히 특이하다고 느끼시는 거죠. 그렇죠. 굉장히 특이하다고 느끼는데 근데 사실은 그게 일반적인 거라는 거죠. 제 말은. 예를 들어서 스위트홈이란 개념을 집어넣는다면 우리나라가 뭐 5천만 인구에 2천만 가구라고 했을 때 네. 모든 대한민국 국민이 주택에 산다면 2천만 가구가 달라야 되는 게 정상인 거죠. 그렇죠. 그게 정상이죠. 네네네. 예. 근데 우리나라는 그걸 정상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환경에 있죠. 그죠? 예. 그러니까 사실은 알고 보면 우리 집이 굉장히 특이한 집이거나 우리 가족 구성원이 특이하신 게 아니라 그냥 보편적인 대한민국 국민인데 아파트 내지는 공동주택이라는 공간에 우리가 너무 끼워 맞춰 살다 보니 내가 이렇게 하면 특별한 건가라고 오히려 우려할 수도 있다는 거죠. 네. 그러면 갑자기 궁금해지는 건데 아파트 설계하시는 분들은 일반적인 분들이 아닌 아파트를 제 기준에서 보자면 굉장히 훌륭한 분들이에요. 설계를 하신 분들은. 왜냐하면 아파트의 본질은 제가 느끼기에는 사람의 어떤 기본적인 공간에서 얻을 수 있는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킨다기보다 상품성이 있는 아파트를 판매를 하는 게 우선이라고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서 상품성 그럼 스위트홈과 좀 약간 다른 개념이 되는 거네. 그렇죠. 아파트라는 공간이 물론 경제적으로. 그분들 나름 설계하면서도 사람의 공간을 맞추고 최적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은 하시겠으나 아파트라는 주거 공간의 근본적인 목표는 인간 욕구 충족이 아니라는 거죠. 회사 측에서 보면 판매가 목적이죠. 그래야 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까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욕구보다는 그 뭔가 보여지는 욕망 그렇죠. 그런 거에 더 맞춰서 내지는 파는 게 편리성. 네네네. 네. 그러니까 욕구는 2순위일 거라는 거죠. 집을 지어야 되는 기본적인 욕구. 이게 네. 이해가 조금 되는 게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이나 이런 걸 만들 때 설문조사 같은 걸 왜 하냐.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걸 내가 만들어줄 텐데 그들은 자기가 원하는 게 뭔지 몰라. 라고 얘기했던 게
그런 말씀하셨던 상품화되어 있는 거에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그렇죠. 본인의 욕구를 드러내는 것 자체도 익숙하지 않고 그렇죠. 이상하게 느껴진다는 그렇죠, 그런 느낌으로 그렇죠. 이해가 네네네. 되는데요. 맞나요? 네. 아. 그러니까 주거 문화를 얘기하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저희는 어릴 때 마당에서 제기차기 하고 노는 게 당연했고요. 맞아요. 네, 어릴 때 마당에서 고무줄 놀이 하는 게 당연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게 당연하지 않은 문화가 됐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아파트라는 게 굉장히 훌륭하고 좋은 주거 문화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본적인 욕구 충족에는 부족함이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주택을 짓고 싶어 하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래서 요즘 잘 팔리는 아파트들은 숲세권이나 아니면 아파트 공용 정원이나 거기에 수영장을 만들거나 맞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이 복합적으로 같이 이루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맞아요. 거죠. 그리고 테라스 아파트 같은 것도 그렇죠. 유행이고, 네네. 네네, 테라스 아파트. 그런 생각이 문득 드네요. 애들이 왜 게임을 할까 생각해보면 앞에 뛰어놀 공간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네요. 그렇죠. 예전에 제가 뉴스에서 봤는데 전 세계에서 게임을 하지 않는 유일한 나라가 뉴질랜드랍니다. 아, 어린애들이. 이유가 집 안에 들어가서 앉아있을 시간이 없대요. 밖에서 뛰어놀느라 바빠서. 밖에서 뛰어놀러 바빠서. 너무 좋겠다. 네. 확실히 그런 게 있네요. 지정학적 위치에 따라 영향받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앞에 공간이 있고 아이들 같은 경우 뛰는 게 기본적인 본능에 가까운 행동이기 놀이죠. 때문에 네. 그게 있다면 뛰쳐나가게 돼 있는데 그렇죠. 그걸 뛰쳐나갈 수 있는 환경이 안 되니 네. 그렇죠. 안에서 뭔가 해결할 수 있는 그래서 이렇게 쳐다보면서 이 안에서 녹색을 찾는군요. 그렇죠. 네. 맞네요. 네 번째가 부시시공에 관한 카더라 통신의 실체. 아까 조금 얘기해 주셨던 것 같긴 한데 네네네. 재미있는 에피소드나 이런 거 하나 해주시면 저희가 훨씬 더 이해될 것 같아요. 이제 여러 가지 측면이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예를 들어 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이제 부실 시공의 기준이 일반 건축주분들과 전문가들 사이에 다를 수 있어요. 네. 이제 부실 시공이라면 우리가 흔히 잘못된 시공이라고 네네. 얘기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럼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 지붕 각도가 굉장히 낮아요. 지붕 네. 각도가. 네네네. 그리고 경량 목조 주택은 벤트라고 해서 공기 구멍이 있어요. 공기 통로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옥은 공기 통로가 없이 그 안에 아주 많은 흙이라든가 단열재를 채워서 네. 뜨거운 열이 실내로 전달되지 않게끔 하는 반면 네. 네, 경량 목조 주택은 처마 밑에 소핏 벤트라는 공기 통로가 있어서 네. 그게 지붕 맨 끝에 있는 용마루 벤트로 이렇게 공기가 통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아, 그래서 쿨링을 하는 건가 보죠? 네, 그래서 이제 뜨거운 뭐 지붕, 쿨 지붕, 웜 지붕 뭐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건데 네네. 이제 중요한 거는 지붕이 어찌됐건 구멍이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원리는 그거예요. 한여름에 자동차 창문을 조금만 열어놔도 네네네. 예, 네. 일정 온도 이상 올라가지 않잖아요. 맞아요, 그죠? 맞아요. 근데 창문을 닫아 놓으면 차 안의 온도가 난리가 나잖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이제 경량 목조 주택은 그러한 원리를 집에 응용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지붕 각도가 굉장히 낮아서 비바람이 치는 요즘 비바람 많이 치면 비가 막 가로로 오잖아요. 그렇죠. 네, 실제로 보신 적 있으실 웃겨요. 거예요. 네. 중력을 무시하죠. 네. 네. 근데 그게 지붕 각도가 낮아서 비바람이 심하게 쳐서 용마루 벤트로 물이 실내로 들어왔다. 그래서 천정 벽지가 이렇게 물에 젖었다. 라고 가정한다면 네. 이제 두 분 다 비전문가시니까 네네. 네. 그게 부실 시공일까요? 아닐까요? 그거는 설계 자체의 특성상 생기는 현상이네요. 그건 그렇죠. 재해네요, 재해. 천연재해. 네네. 네. 근데 제가 지금 설명을 다 드렸으니까 네. 비교적 완곡한 표현을 쓰셨지만 네. 네. 건축공학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은 부실 시공이라고 얘기하세요. 그렇겠네요. 왜 내 집에 이 정도 비가 오는 걸로 물이 새? 예. 이게 물이 샌 게 아닌데 사실은. 그렇죠. 사실은 물이 샌 게 아닌 거죠. 네. 그게 설계의 잘못이라고 하건 지구 온난화로 해서 비가 미쳤다고 하건 부실 시공은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나눠지는 부실 시공이 있고 네. 정말 부실 시공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주로 그쪽으로 얘기를 많이 듣죠, 사람들이. 많이 듣죠. 네네. 자극적이니까. 네. 또 한 가지가 자재에 따라서 보기에는 똑같은데 디테일 시공 방법이 다를 수도 있어요. 예. 네. 예를 들어서 제일 대표적인 외장재가 스타코와 스타코플렉스가 있겠죠. 예, 이제 어려운 설명이니까 그 네. 패스.
또 한 가지가 카더라 통신의 실체가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건데 예를 들어서 내가 두 선생님의 집을 설계대로 마음에 들게 잘 지어드렸어요. 네. 추가 요금 요청한 적도 없고 네네. 마무리도 잘 됐어요. 그럼 두 분이 저한테 고맙다고 청와대에 민원을 넣으실까요? 절대로 안 하죠. 안 하시겠죠. 네. 그렇죠. 네. 근데 피해가 10원이라도 지면 청와대에 민원 넣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맞아요, 진짜요? 맞아요, 어. 맞아요. 사람들 본능이에요. 네. 좋은 거에 대해서 감사에 대해서는 표시를 잘 안 하고 아. 조금이라도 불편한 거에 대해서는 이야기하는 사람이 퍼센트가 높지 않더라도 네. 그러니까 좋은 걸 얘기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고 네. 나쁜 걸 얘기하는 사람들은 많고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카더라 통신의 실체는 그거예요. 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정말 사기꾼도 있고 심지어 제가 밝힐 수는 없지만 강연을 7년 동안 하다 보니 이제 힘든 일을 겪는 분들 상담을 굉장히 많이 해드려요. 그러니까요. 사기당했다, 뭐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그분들의 발언을 토대로 심지어 사기꾼 리스트까지 가지고 있어요. 어. 전국에. 네, 그러니까요. 네. 뭐 몇몇 부분이 심지어 핸드폰 번호까지도 가지고 있어요. 아, 세상에. 근데 이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나라 인구 비율만큼 사기꾼이 있다는 거예요. 아, 다른 데 있듯이 네. 그냥 그 네. 정도. 네. 그러니까 건축계라고 해서 굉장히 사기꾼이 많은 게 아니라 아까 설명드렸던 어디나 것처럼 있듯이 네, 어디나 있듯이 있는 건데 단 대부분의 분들이 피해를 굉장히 크게 느끼시고 더 흥분하시는 이유가 뭐냐 하면 특히나 부모님이나 남성분들은 공감하실 텐데 내가 어떻게 당하는 건 괜찮아요. 근데 내 가족의 보금자리가 피해 내지는 손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는 거니까 굉장히 흥분을 하시는 거거든요.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네네네. 네. 그래서 더 많이 알리는 거죠. 이 피해 사실을. 언론이나 이런 것들에 알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네. 절대 다수의 시공회사는 다 좋은 사람들이에요. 저보다 실력이 좋은 분들이나 훨씬 더 많고요. 근데 그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안 알려지죠. 네. 그거 안타깝다, 진짜. 정말 실력 있고 능력 좋으신 분들은 여기 와서 이렇게 인터뷰할 시간도 없어요. 아니, 실력 있으시잖아요. 심지어 방송국에도 안 나가요, 그분들. 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네, 네. 예. 건축주가 아까 말씀드렸던 스위트홈만 잘 준비하셔도 웬만한 전문가들은 거기에 대한 해법을 다 알고 있거든요. 네, 네. 예, 그러니까 우리 집을 기와로 올릴까 징크로 올릴까 이런 고민하실 필요 없어요. 예산과 평수가 이미 웬만한 자재는 다 결정을 내줬거든요. 아, 예산에 맞춰서. 네네. 네, 평수와 예산이 있으니까 내가 징크를 정말 안 하면 집을 포기할래 까지 애착을 갖고 있는 자재가 아니라면 많은 고민들은 전문가를 만나면 일시에 해소되니까 네. 스위트홈만 잘 준비하시면 돼요. 아, 내가 어떤 가족 구성원의 니즈를 어떻게 수용해서 어떤 공간을 만들겠다, 요런 거. 네, 그 정도만 네, 하셔도 네. 충분합니다. 네네. 그러기 위해서 생각해 보면 만나는 그 건축해 주시는 분, 뭐 그 설계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고 시공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분이 그러니까 이 대화가 잘 되는 게 어찌 보면 더 중요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맞아요. 굉장히 중요하죠. 소통을 해야지 네. 이 얘기를 해나가고 뭔가 만들어가니까. 특히 건축사 설계하시는 분들은 저는 더더욱 그렇다고 봐요. 그러니까 시공하시는 분은 제가 시공을 하기 때문에 편드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 오랜 시간을 지나다 보면 이렇게 소통하는데 좀 서툰 분들이 되게 많아요. 아. 그러니까요. 네. 특히 우리가 흔히 노가다라고 표현하는 분들은 왜 항상 술에 취해 있는 모습 뭐 이런 연상들이 많이 되기 때문에 선입견도 가지고 계시고 이제 그러다 보니 시공회사 하셨던 분들은 점점 말수가 줄어들고 무언가 자세하게 설명하기를 스스로가 별로 원하지 않죠. 아. 자기 일 하기도 바쁘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저 사람한테 물어봐라. 뭐 그게 이제 팀장이나 대표 정도 되겠죠. 네. 이렇게 되는 반면에 건축사분들은 물론 공대 출신이라서 어떤 굉장히 언변이 뛰어난 분들보다는 못할지언정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최소한 커뮤니케이션은 돼야 돼요. 내가 이걸 얘기하는데 저 사람은 저 얘기를 하고 내가 저걸 얘기하는데 이 사람은 이 얘기를 한다면 몇 달 동안 해야 될 내지는 몇 개월 동안 주고받으면서 설계해야 되는 데는 적합하지 않죠.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이게 모르겠어요. 이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다를 수도 있지만
세무 관련돼 가지고 갈 때도 세무사별로 전공 분야들이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그렇죠, 다르죠. 네. 근데 건축 시공 쪽이나 설계 쪽도 그렇지 않을까. 네,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어떻게 내가 찾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기는 해요. 어려운 부분이에요. 네, 되게 어려울 것 네, 같아서. 되게 어려운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주택을 전문으로 하는 건축사 분이 많이 계시지 않고요. 그럴 것 같아요. 네. 아, 공공 건물이나 다른 쪽을 네, 많이 쉽게 하시는구나. 말하면 큰 건물이 돈이 되죠. 그렇죠, 그럴 것 그렇죠. 같아요. 네, 설계비는 보통 장당이나 평당 계산을 많이 하거든요. 네. 네, 그러면 작은 집이 크다고 해봐야 우리나라 통상적인 집은 100평을 넘어가는 집이 거의 없거든요. 그렇죠. 통상적인 네. 주택은. 네. 네. 뭐 100평이 뭐야? 한 60평 넘어가는 맞아요. 집도 잘 그것도 없어요. 굉장히 크죠. 네. 그럼 60평을 평당 계산한다 하더라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좀 나름 신경 써서 잘 하신다는 건축사분들이 3천에서 3,500만 원을 받는다고. 그 정도면. 네. 그게 일반 분들은 와 하실 수는 있겠으나 네. 그분들이 제공하는 용역에 비하면 저는 결코 비싸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뭐 물론 3천이나 3,500만 원을 받고 일을 안 하는 분도 계실 수 있겠죠. 네네. 네, 그렇지만 통상적인 개념에서 근데 우리가 흔히 아파트나 오피스텔이나 큰 건물들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을 받거든요. 근데 주택이 왜 힘드냐 하면 큰 건물, 특히 상업 건물이라는 곳은 반복 업무가 대부분이에요. 그렇겠죠. 네. 뭐 1층 주상복합에다가 하면 1층에서 3층 정도는 조금 다를 수 있을지언정 4층에서 50층까지는 똑같을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럼 설계 도면은 그렇다고 4층만 받는 거 아닐 거잖아요. 50층 다 받을 거잖아요. 복붙했는데 네. 그걸 다 받을 수 있는 것과 근데 복붙이 주택은 불가능한. 네, 60평을 해도 1층과 2층이 똑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심지어 공간별로 크기도 상담을 해서 다 결정을 해야 돼요. 그리고 많이 돈을 받았으면 용역비를 많이 받았으면 그걸 시뮬레이션화해서 건축주한테 이해와 승인을 받아야 되고요. 일이 많긴 많네요, 정말. 네. 그러니까 거기다가 더 슬픈 게 뭐냐 하면 설계하시는 분들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떤 공모라든가 이런데 한 1,000명한테 보내줘서 다 찬사를 받아도 네네. 건축주가 노라고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네. 1,000명은 너무 좋대요. 보는 사람마다 다 좋대요. 근데 소비자가 싫으면 네, 근데 끝이죠. 클라이언트가 돈 낸 클라이언트가 맞아요. 너 지금 장난하니? 그럴 수 있죠.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리셋이죠. 네. 좀 더 다시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전부 다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정말 뭐 있다 가서 몰디브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네, 좀 더 진한 걸로.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들을 생각을 하면 주택 건축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은 게 우선은 일반 분들이 접하기가 되게 힘든 것일 거고 두 번째가 접한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던 작지 않은 설계 도면 비용. 예. 뭐 특히 우리가 싸게 도면을 한다라고 하면 100만 원대부터 한 300에서 500만 원대까지도 도면을 그려주는 설계 사무실이 굉장히 많거든요. 있어요? 네. 근데 거기는 이제 장수가 8장에서 12장 정도. 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아무것도 없는 도면이죠. 이제 그래서 이제 책의 내용들이 설명을 길게 해놓은 게 그런 것들이에요. 거기에는 스펙북이라는 게 정확한 명칭인데 스펙북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시공사가 핸들링을 마음대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도면에 8장에서 12장짜리 도면에는 대부분 이런 말이에요. 이제 건축주 지정 타일, 건축주 지정 벽지, 뭐 아니면 고급 벽지. 그런 식으로만. 이런 식으로만 되어 있죠. 네. 그렇게 설계를 하면 이제 거꾸로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그런 설계를 해서 예를 들어 한 500만 원을 받았다 치자고요. 네네. 그러면 일반 소비자랑 하루에 몇 시간씩 몇 번을 만나서 몇 번 빠꾸를 막으면서 설계 도면을 그려주시겠어요? 그렇죠. 안 하죠. 절대 안 나오죠. 그냥 도면 납품하면 끝이죠. 맞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시공자가 전화해서 네. 도대체 건축주 지정벽지라는 게 뭐예요? 네.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물어보세요. 거기 건축주한테. 그렇죠. 네. 전화번호 거기- 알려주면 되죠. 적어놨잖냐. 건축주 지정벽지 말 모르냐. 우리 미치죠. 그렇죠. 건축주가 알면 전화할 리가 없겠죠. 네. 맞네. 건축주한테 물어봤는데 모르니까 전화한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저희도 거꾸로 저희가 무슨
집을 한 채 지어서 몇십억 이익이 남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건축주한테 누가 몇 권의 몇십 페이지짜리 샘플 집을 가져와서 일일이 다 보여주면서 선 초이스를 하게 할까요? 못하죠. 못하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예산 얼마라고 하셨죠? 평당 600여? 그러면 요 정도 벽지 쓰시면 돼요. 그래서 샘플도 최소한 작게 보여주죠. 결정장애에 빠지지 않게. 예. 그게 빠르고 편하니까. 빠르고 편하죠. 근데 이제 건축주는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 이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 그런 일을 겪게 되면 집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맞아요. 여기 다르고 저기 다르고. 네. 방문 색깔은 까만데 벽지는 하얗고 뭐 이렇게 좀 어떤 바란스의 개념이 아니라 네. 바닥은 똥색이고 뭐 천정은 무슨 색이고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통일성이 없이. 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제일 이뻤던 애들을 골라서 그런 거거든요. 좀 이해가 되네. 전 소프트웨어 쪽을 하는데 보면 처음에 설계도를 할 때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서 디테일하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환경상 그게 안 되니까 네. 대충 설계를 하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이게 중구난방이 되면 한마디로 코드가 걸레가 되거든요. 그렇죠. 그럼 나중에 가서 유지 보수도 안 돼요. 네. 집도 딱 그 똑같아요. 느낌. 집도 똑같아요. 딱 그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초반에 아예 작정하고 비용을 쓰고 디테일하게 해버리는 게 네, 아니면 비용을 쓰지 않으시려면 아까 말씀하셨던 스펙북을 주는 건축사 사무실이랑 계약하려면 그래도 아까 말씀드렸던 몇 천대니까 네. 몇 천대니까 그거 비용을 아끼시려면 아까 말씀드렸던 스위트홈 계획을 본인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스펙북을 만드시면 돼요. 내가. 네, 제일 대표적인 사례라 많은 분들이 답답하니까 건축박람회 가시거든요. 네. 근데 저 건축에 대해서 지식이 없는 분들이 건축박람회 가면 뭘 볼까요? 알 수가 없죠. 색깔, 디자인. 그러고는 아마 여러 부스를 다니시면서 카탈로그만 얻어오고 공짜 부직포 가방 주문 좋아하고 예. 그러고는 이렇게 뒤적뒤적 하면서 시장에서 마치 물건 사듯이 네. 뒤적뒤적 하면 이건 얼마예요? 이게 뭐가 좋아요가 끝이에요. 그럴 것 같아요. 예. 근데 킨텍스나 코엑스 가면 워낙 공간이 넓기 때문에 다리는 대땅 아프거든요. 네. 인건비가 안 나오네요. 예, 집에 가면 재활용 쓰레기 누가 버릴 건지 또 싸우죠. 맞아요. 네가 가자 그랬으니까 네가 카탈로그 다 버려라 그렇게 되죠. 무거운데 그것도 무거운데. 네. 근데 이제 스위트홈 계획을 세울 때 스펙북을 만들겠다고 작정하고 거기 가면 볼 게 정말 많아지죠. 방문은 무슨 색으로 할 거며 수도 꼭지는 어떤 걸로 할 거며 그러니까 거꾸로 가면 돼요. 네네. 이건 취향이네요. 어떤 분은 귀찮으신 분들은 그냥 정말 일임하면서 그렇죠. 개념을 설명드리면 되는 거고 그렇죠. 내가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선택하는 게 재미있으신 분들은 그렇죠. 말씀 이렇게 소통을 통해서 그걸 고르러 다니면 되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인테리어에 무디신 분들은 그냥 시공업체 내지는 자기가 대강 고른 데서 그냥 사시면 돼요. 네네네. 네. 근데 인테리어에 예민하신 분들이 예산이 좀 여유롭다 하시면 인테리어 도면을 따로 그리시면 되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자기가 스펙북을 만드시면 돼요. 그러니까 인테리어를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인테리어 전문가들도 거꾸로 갑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 공간을 예를 들어 보면 건축과 상관없이 갖고 있는 소파 네. 큰 거죠. 네. 부피가 이 테이블 네.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퍼뜨려요. 네. 침실 같으면 침대, 욕실 같으면 샤워 부스나 수전 꼭대기 이런 것들을 갖다가 포인트 있게 먼저 주고 걔를 기준으로 퍼뜨리는 거예요. 네. 균형에 맞게 그렇죠. 그거와 네네. 네. 그리고 안 보이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건축주들이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네, 이 타일 밑에 뭐가 있는지 궁금해 하실 필요가 없어요. 네네. 이해되시죠? 그게 스펙북이에요. 하세요. 네, 저는 반쯤은 할 것 같네요. 제가 재밌어서. 그렇게 하시면 돼요. 네. 그렇게 하시면 전혀 어렵지 않고요. 진짜 이게 잘 만나야 되겠네요. 서로 소통되고 서로 어느 정도 이게 그 뭐라 그러나 감각도 약간 비슷한 느낌이 있고 한 사람이어야 그렇죠. 일하기가 훨씬 좋을 것 같아요. 그렇기도 통하는 하지만 거. 더 중요한 게 스펙북이 있어야 견적 비교가 가능해요. 이분 저분한테 이 정도면 어느 정도 해줄 네. 수 있느냐라는 네. 얘기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서 화장실의 변기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시판되고 있는 변기가
생각하십니까? 제일 비싼 게 얼마 정도일 거라고 생각하세요? 전혀 저는 감이 브랜드가 없어서. 뭐 아메리칸 스탠다드 뭐 이런 게 비싸나요? 그거보다 조금 더 좋은 게 하이 있나요? 브랜드예요. 아 그런가요? 네. 그럼 뭐 알 수가 없죠. 그 대강 그냥 한번 찍어보세요. 아 하나 변기 하나가 얼마일까? 네, 변기 하나. 한 그래, 300? 1,000만 원 훨씬 질러봅니다. 높으려나? 1,000만 원에 근접합니다. 진짜요? 변기 하나가. 우와. 네, 변기 하나가. 처음 시판가가 1,400만 원, 1,600만 원 정도였는데 지금은 이제 많이 안 팔리니까 그런지 모르겠으나 한 800만 원으로 떨어진 변기가 있어요. 변기를 안고 네. 살 것도 아닌데. 근데 그게 네. 제일 싼 변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표현이 그렇지만 중국산 싸구려 변기. 네네. 예,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네네. 네네. 예, 중국산이 싸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네. 중국산 중에 네네. 싼 거. 네네.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얼마냐면 10만 원대예요. 야 스펙트럼이 예, 10만 원대예요. 그러니까 어. 거의 이게 제가 산수를 잘 못해서 한 100배 정도 차이가 나죠. 네네. 그러니까 그 스펙북이 없으면 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견적이 안 나오네요. 견적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정말 양심적으로 견적을 내는 사람이 도둑놈이 될 수 있고요. 아, 그러네요. 그러네요. 네. 예를 들어서 제가 1,000만 원짜리 변기를 쌤한테 네. 견적 넣을 때 1,010만 원을 넣었어요. 어, 그럼 정말 양심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10만 원짜리 100만 원에 넣을 수도 있으니까. 10만 원짜리를 100만 원 넣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기준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스펙북이 없으면. 네네. 네. 도배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음. 도배지도 100배까지는 아니지만 20배 이상은 충분히 차이 나고요. 그럴 수 있겠다. 네. 이 바닥 타일 100배 차이 납니다. 우와. 100배 차이 납니다. 네네. 그러니까 그걸 정해놓지 않고 얼마예요 묻는 거는 말도 안 되네요.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네. 이제 제일 미치는 게 얼마예요. 얼마예요? 얼마에 지어줄 수 있어요? 뭐 네, 이런 거.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있으니 네. 센스라는 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선생님이 밑도 끝도 없이 예를 들어서 저한테 얼마예요? 그러면 이렇게 딱 보고 예를 들어서 실질적으로 선생님이 평당 한 500 정도의 집을 지으실 분이라고 얘기를 해도 실질적으로 네네. 저희가 피드백을 드릴 때는 평당 800이나 1000만 원을 지을 분이라고 대답을 할 수밖에 없어요. 아, 네네네네. 그래야 그 오차들을 메꿀 수 있겠네요. 오차들을 메꿀 수 있고 거꾸로 기분이 나쁘지 않죠. 맞아요. 네, 예를 들어 선생님이 자동차 사러 갔을 때 네. 차 한 대 얼마예요 했는데 누가 봐도 티코 살 뿐인데 너 티코 살 거지 이럴 수는 없잖아요. 맞아요. 야 이거 심리학이네요 정말. 아우 선생님 그랜저 어떤 풀옵션을 보셨습니까? 하면 설령 티코로 사러 갔더라도 아반떼는 사겠죠. 아, 맞아요. 이 오디오사로 한번 갔었을 때 네. 견적을 대충 묻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요. 제가 사러 간 건 아니었고. 근데 그 해주시는 분이 조합을 이렇게 바꾸는 거죠. 그래서 계속 올리다 보면 좋은 걸 듣고 나면 아래 거 못 사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좀 중간쯤 가게 되거든요. 그럴 수 있겠네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오차를 줄일 수도 있는 거예요. 네. 아, 이거 진짜 어렵다. 해놓고 마음에 안 들거나 사놓고 마음에 안 들면 안 되니까. 저는 이럴 것 그렇죠. 같아요. 지금 예를 들어 지금 저희 집 오셨으니까 이게 좀 보시고 나서 요 정도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인테리어를 그렇게 뭐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러면 저도 피드백이 똑같이 가요. 어떻게 하냐면 같은 스펙의 제품을 써야 되는지 네. 같은 비주얼이면 되는지 저는 그렇죠. 거의 스펙일 거예요. 완전 달라지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네요. 전 네. 비주얼보다는 스펙에 아마 포커스를 맞추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밴드 운영을 할 때 네네. 외국 사진들이 되게 많이 올라가잖아요. 네네. 네네. 그러니까 간혹 1톡을 와서 저 집 지으려면 얼마 들어요 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네네네. 많이 그럴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도 그럴 것 같은데. 솔직하게 대답을 못 해요. 음. 왜냐하면 그 집들은 대부분이 건축비보다 인테리어비가 더 많은 집들이라서 네네. 우리나라 그건 개념을 이해되네요. 적용시키면 평당 4억 정도 되는 집들. 엄청 좋은 집들 많이 올려주시거든요 사진으로. 평당사업? 네, 대부분이 그래요. 와우. 평당 2억에서 4억. 세상에. 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건축주분들은 대부분 건축비의 개념보다는 자기 만족의 개념으로 접근하는 분들이니 네, 네. 당연히 외국 그 미국이라는 엄청난 나라에서도 사이트에 훌륭한 집이라고 올라오겠죠. 네, 네. 네. 그렇죠. 그래서 그나마도 제가 일부만 발췌하는 거예요. 그 집에 보면 대다수 집들이 수영장, 농구장 이런 것들은 빼요. 네. 너무 괴리감을 느끼실까 봐. 아,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거실만 찍은 거라든가. 그래서 보면
제가 올리는 거는 이쁜 거실 해서 네. 수십 채의 집들의 거실 사진만 올라가고. 네, 그런 식으로 뭐 네. 욕실만, 네, 뭐 역시 부엌만. 이유가 네. 뭐냐면 그 집 한 채 다 올리면 맨날 욕 먹을 거예요. 네. 너 저 수천억짜리 집을 우리 보고 보라는 거냐 이렇게. 네네. 예. 그러니까 너무 괴리가 많다 보니 아까 말씀드렸던 그 스펙에 대한 정확한 게 없으면 대한민국의 아주 최고의 건축가라 하더라도 평당 얼마요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겠네요. 네.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그 저쪽 어디 없습니까? 수원 쪽에 갔을 때 네. 여쭤보게 되는 거죠. 그 집이 그건 짓고 있는 집이니까 이 집은 평당 어느 정도가 들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분이 뭐라 그러셨냐면 이 도어나 이런 것들이 좀 특수해서 이 정도가 들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렇게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들은 그렇게밖에 감을 못 잡은 것 같아요. 그것도 여담이고 네. 그냥 뭐 지나가는 얘기지만 실지 비용보다 훨씬 더 불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건 뭐 어느 정도는 감안을 해야 되는 거니까. 네. 여기에 질문을 올려주셨었는데 저희가 못 봤네요. 이 질문만 하고 네네. 마쳐야 될 것 같은데 맞아요. 어떻게 찾아요? 이렇게 질문 올려주신 거 보면 어떻게 그런 분을 찾느냐, 좋은 분을. 그게 제일 어려운 것 네. 같아요. 우선은 우리가 흔히 가장 접근하기 쉬운 방법이 일단 온라인이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주택을 전문으로 하는 건축사 사무실을 찾는 게 1순위고요. 네. 주택 전문. 네, 네네. 주택 전문. 물론 뭐 잡지도 있을 수 있겠고 아니면 네. 검색어 자체를 주택 전문 뭐 설계자 내지는 건축사 사무실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 여러 방법이 네. 있겠죠. 네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레퍼런스를 한번 보세요. 레퍼런스를 어떻게 레퍼런스. 찾죠?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네네. 대부분 올라와 있으니까. 음. 네. 그러면 이제 대부분 건축사 사무실별로 그렇지 않을 수도 있으나 대부분 건축사 사무실은 이 컨셉이 정해져 있어요. 네네. 건축사별로. 그렇겠네요. 네. 그분의 성향이 있으니까. 네네. 네네. 물론 그 성향을 벗어나서 집을 설계해 주세요라고 하면 싫어요라고 한 건축사는 잘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으나 네. 대부분의 경우는 이게 어떤 누가 보더라도 저거는 저 사람이 한 거 아닐까? 했다까지는 아니라도 네. 저건 저 사람이 한 것 같은데라는 느낌이 어떤 패턴들이 나와요. 네. 네, 특히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설계비를 1,000단위 이상을 받는 분들은 더더욱 그러하고요. 네네. 네, 그러니까 그때 연락을 하셔서 직접 만나보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쵸. 만나봐야 또 네. 이야기가 통하는지. 그러니까 만나서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을 했었을 네. 때 뭐 나는 달나라 얘기하는데 저 사람은 별나라 얘기하는 건 아닌지 예, 그게 가장 중요하고요. 이제 추가로 이제 디테일로 들어가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꼭 어떤 부분에 대한 서비스를 해주는지를 짚어보셔야 돼요. 예를 들어 똑같은 3천만 원인데 우리가 건축가 개론에서 보면 한가인 씨는 이렇게 앉아 있고 네. 예, 남자 주연 배우분이 이제 성함은 기억이 안 나지만 엄태웅. 예, 그분이 혼자 왜 PPT 띄워놓고 막 이렇게 프레젠테이션 하죠. 프레젠테이션 네. 하고 막 옆에 우드락으로 가짜 집도 막 만들고 막 네네. 이렇게 네. 하잖아요. 근데 영화 속에서 리모델링인데 그렇게 제주도 현장인데 서울 사무실이다. 그러면 제가 알고 있는 물론 틀릴 수도 있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는 상식 범위 내에서는 아마 그 설계도에는 한 5천만 원에서 6천만 원 들어갈 거예요. 그렇겠다. 출장비니 뭐니 다 하면. 네, 더군다나 영화 친구일지는 모르겠으나 네. 공사 중에도 그 사람이 헬멧 쓰고 내려가서 막 도면 보면서 작업자들한테 막 뭐라고 막 얘기하고 막 그러잖아요. 네네. 한 6천만 원 정도 줘야 될 거예요. 출장비 다 고려해야 되니까. 네, 다 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현실에서는 혼자 앉혀놓고 PPT 하는 경우 잘 없고요. 옆에 직원 세워놓고 네, 이거 영화 보고 또 환상에 다 젖어서. 그런 줄 알아요. 진짜로 다 그런 줄 영화의 아세요. 문제점이에요. 네. 네. 그리고 우드락 잘라가지고 우리 집 막 뭐 몇 대 1 비율로 만들어준다 이런 거 잘 없고요. 네. 아유. 네. 그러니까 심지어 3D로 잘 만들어주지 않은 사무실도 있어요. 3천만 원 이렇게 받으면서. 네. 스케치업으로 3D 안 만들어주는 사무실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내가 이 비용으로 계약했었을 때 설계하는 분 혹은 건축사님을 몇 번 미팅을 할 수 있는 건지. 이렇게 미팅을 했었을 때 미팅 때마다 몇 시간 정도의 시간을 나한테 할애해 줄 수 있는지. 변호사랑 비슷하다. 그래요. 그러네요. 그리고 이 미팅이 끝날 때마다 결과 보고를 나한테 어떻게 해줄 거고 나는 피드백을 어떤 식으로 해줘야 되는지. 결국은 소통이네요. 네. 그러니까 그게
구체적으로 짚을수록 더 좋아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야, 이거 이메일로 이게 또 왔는데 나 사실 잘 모르겠어라고 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럼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그분들 도면 같은 경우에는 뭐 실제로 보셨겠지만 책이 한 권이거든요. 네네. 그러면 야 이거 정말 이 사람이 일 제대로 한 건지 책은 한 권 받았는데 까막눈이야. 네, 이거 도면을 보고도 잘 몰라요. 무거운 쓰레기죠. 네, 충분히 공감되시죠. 네. 네. 야, 이걸 어떻게 그렇다고 작업하고 있는 중간에 시공사 쉽게 말하면 저 같은 사람 만나서 이거 정말 제대로 작업한 거예요. 묻기에도 미안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 사람하고 계약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데 쉽게 말하면 시공자한테 건축사 작업을 검증받는 거잖아요. 이거 웃기잖아요. 이것도.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난감한 상황이 많아요. 아, 네,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반드시 네. 어느 선까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어느 선까지 거꾸로 얘기하면 쉽게 말하면 전문가가 나를 케어해 줄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많이 물어보시는 게 절대 이상한 거 아니고요. 네. 한국 분들은 그거 잘 못하거든요. 돈 내기 잘 못하고. 그렇지만 거꾸로 물어보시는 게 헛돈 쓰지 않으시는 가장 좋은 방법이세요. 맞아요. 안 그러네요. 물어보고 나중에 뒤에서 험담하고 청원하느니 그렇죠. 처음에 앞에서 이야기를 하고 정확하게 하는 게 나을 수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예. 그게 가장 내 돈을 그리고 내 건물을 그러니까 단순히 설계비만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네네. 예. 내 건물을 완성도 있게 만드는 방법이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네. 첫 챕터 봤는데 네. 시간이 다 갔어요. 너무 좋다. 네. 자세히 다 들어서. 네. 다음에 또 뒷부분은 같이 네. 이어가는 걸로 해야 될 것 그때는 같습니다. 책이 나왔겠어요. 네. 네. 그렇죠. 저희 이렇게 거름해 주셔서 너무 네, 감사하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바쁘신데. 오늘 기초적인 거 기피디님 되게 많이 하셨죠. 까막눈이 떠졌죠. 저는 결론을 졌어요. 네. 좋은 분을 찾는다. 맞아요.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신 시간 너무 감사하고요. 질문해주신 분들도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희 오늘 시간 여기서 마치고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